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혁명무력에 대한 용도의 초자옥을 새기신 뜻깊은 날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민은 준엄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자국수호의 최전방에 서시오 험난한 선군 장정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오보이 장군님의 불멸의 자옥자옥을 뜨거운 격정 속에 새겨안고 있습니다. 정말 그 철룡이라고 하면 우리민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행군 강행군 시기에 철룡을 무려 18차례나 넘고 또 넘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말 삼복철에도 넘으셨고 한겨울에도 넘으셨으며 눈비를 맞으시면서도 넘으셨고 밤에도 넘고 새벽에도 넘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한 해에 4차례나 넘으신 적도 있고 또 한 달에 2번씩이나 또 어떤 때는 연이어 이틀 동안 넘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8번째로 철룡을 넘으셨을 때였습니다. 일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면서 위험천만한 저 철룡만은 제발 넘지 말아달라고 정말 간절히 말씀 올렸습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나도 그 용이 산업고 험한 용이라는 것을 잘 안다. 아차 실수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다는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도 자꾸 저 철룡을 넘나드는 것은 철룡 너머에 사랑하는 나의 전사들이 최고사령관을 기다리며 조국의 전연처소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고사령관을 생각하며 온몸이 얼어드는 것도 무더위도 참아내며 조국의 방선을 지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험한 철룡을 넘으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사생결단의 전성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우리 인민군 전사들을 일당백의 용사들로 키워주시고 우리 조국을 굳건히 지켜주셨습니다. 주체 100일 2012년 8월 27일 철룡을 넘어 전선동부에 위치한 인민군 부대를 찾아주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철룡을 넘을 때 우리 장군님 생각이 나서 저절로 눈앞이 흐려지고 감정이 숭엄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앞으로 전선을 집드락으로 생각하고 자주 찾아오겠으니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를 헛되이 하지 말자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조국 수호의 험난한 전선길을 쉼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이 땅 위의 기어이 세계가 우러러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용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자. 당리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요리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려는 불타는 일념을 안고 각지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새로운 각오와 요리 드높이 적극 분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당 제8차 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가 제시된다고 합니다. 목표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갈 길이 명백하고 방도가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심이 넘쳐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원료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하여 생산 장성을 일으키는 그 경험을 살려서 당의 구상과 결심에 우리 리상과 법을 따라 세워 인민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몫을 하겠습니다. 이 당원으로서 이거 당대를 맞이할 준비가 이거 되어 있는가, 또 더 할 수 있는 일을 못한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이거 자주 해보곤 합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승리자의 영예는 그 누구나 지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 힘과 지혜와 이 정열을 다 바쳤다는, 이 깡굴이 다 바쳤다는 떳떳한 양심의 총알을 지을 수 있게 하루를 요를 백날 맞잡이로 살자고 합니다. 우리 당 지포 당원들이 모두 모여 앉아 토론을 했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 작업반에서 연간 계획을 완수했지만 이제 더 분발하면 당대회전까지 2년분 계획도 문제없다고 떨쳐 나섰습니다. 이제 작전과 분담을 이제 명백히 하고 매일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운 데 맞게 이제 모든 당원들이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개천지구 탄광윤학기업소 무진대 청년 탄광회에서는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인 자랑찬 성과를 안고 당대회를 마중 가리는 요리도 높이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탄광에서는 현재 얇은 석탄 채굴을 진행하기 때문에 굿진양이자 석탄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기 우리 탄광에서는 굳은 암질 조건에 맞게 짜금씩 석회의 발화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토약과 내관을 훨씬 줄여가면서도 굿진 속도를 1.2배로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광에서는 굿진량이 많아지는 데 맞게 도로 조리를 위한 기술적 대책들을 철저히 세우면서 곤양기와 탄차의 가동을 높여 해낸 석탄을 제때 운반하고 있습니다. 개천지구 탄광윤학기업소 개천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도 자립경제 발전의 촉구 전선을 지켜섰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석탄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리고 있습니다. 탄광에서는 필요한 솔비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 보장하고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탄밭을 넉넉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양기들의 가동률을 높여 캐낸 석탄을 제때 실어내고 있습니다. 당 제8차 대회를 계기로 우리의 일심 단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그 위력을 만천하의 과시에 갈 드높은 요리 속에 백두산 여웅청년발전소 1호 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이 전력 증산의 동험을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대 운전을 표준 조작법과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해서 발전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 한편 자체의 힘으로 발전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력 신안을 도입해서 전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당 창건 75돌과 당 제8차 대회를 산림조성 사업에서의 새로운 전환으로 마중해갈 요리도 높이 지금 각지에서 나무모 생산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사업률을 높이는 데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평양시를 비롯한 이 도시들의 과학적 효과가 높을 수 있는 나무들을 재배하지 않는데 기본 목적이 있는 것만큼 장식용 나무를 기본 위주로 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형, 둥근형, 구름형, 또한 이 짐승을 형상한 타저형, 원추형으로 됐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나무, 은행나무를 비롯한 유용나무모 생산에 힘을 놓으면서 앞선 재배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한 해에 250여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을 수종별, 연생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르는 나무모 높이, 수송 및 보관 방법과 같은 기술적 지표들을 규격화해서 원림조성 사업을 잘해나갈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올해만도 이들은 80여만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전국의 여러 단위에 보내주었습니다. 령성구역 원림사업소에서는 원림조성에 필요한 나무모 생산 토대를 그전히 갖추기 위한 사업에 많은 품을 들이고 있습니다. 양매장을 새로 꾸리면서 관수 체계를 세우고 거령 생산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본 힘을 놓습니다. 이번에 야외 삽목장, 온실을 새로 건설하고 이 포전들을 규격 포전으로 다 정리한 데 맞게 분수식 관수 체계를 세우고 자연흡식 물기를 건설해서 나무 생산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겠습니다. 양어장을 새로 건설해서 여기서 메기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기를 기르고 나오는 물로 포전에 댐으로써 지력을 높여주겠습니다. 대동군 산림경영소에서도 양묘장 조성을 잘하고 지대적 특성에 맞는 산열매 나무모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산림복구 사업의 성과는 양묘장들에서 나무 생산을 어떻게 따라 세우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는 이 모치양묘장을 활성화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심는 대수나 누리던 진한실 교람을 극복하고 수종을 다양하게 하고 유용가치가 높은 나무 생산에 힘을 넣었습니다. 나무 생산 면적의 90% 이상에서 산열매 나무를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올해만도 가지사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배 방법을 받아들여 20여 종의 10여만 그루의 나무를 확보했습니다. 수지용판 온실에서는 2회전에 걸쳐 나무를 생산하고 있는데 온습도 보장과 비료 주기를 비롯해서
수종별에 따라 시기별에 따라 나무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무 심기에 지장이 없도록 묘목 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치양모장과 숲사이 양모장에서 재배한 나무들로 니안의 모든 산들에 대한 산림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산림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산열매 나무림 조성에 기본심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잣나무와 밤나무, 단나무와 같은 경제적 가치가 큰 산열매 나무림 면적을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수백 정도의 밤나무림을 니안에 조성했는데 신문나무들에 대한 비배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우랑 품종의 밤으로 개조하는 사업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 큰 물 피해 지역들에서 피해 복구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파군 대총리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은파군 대총리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건설 자재들이 은파역에 면이어 도착하고 있습니다. 살림집 건설에서 자재 보장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자재 상무의 일꾼들은 연간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건설 자재들을 살림집 건설장들의 중단 없이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경량은 최고사령관 명지 명령을 높이 받들고 은파군 대총리 큰물 피해 절차에 동원된 우리 그림들은 지금 불같은 철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건설장에 나가보면 한결같은 목소리가 건설은 염려 말라, 설비와 자재만 대달라, 이겁니다. 건설에서 자재 보장의 선행돼야 당이 제시한 기일까지 공사 가도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선행해 주기 위해서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경량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 사랑을 꽃피워가는 오늘의 이 피해 복구 전투에서 용청년의 번대를 다시 한번 힘있게 떨치자, 이런 담력과 배짱을 안고 지금 도안의 피해 복구 전투장 그 어디서나 우리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 모두가 이렇게 공격전에 앞장에서 돌파구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년동맹위원회가 맡은 여기 묵촌리 피해지역 산림집 건설만 봐도 이달 중으로 내 내부 미상을 모두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운 데 맞게 오늘 이렇게 축조 공사를 끝내는 것과 함께 지대 정리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김하군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낸 소식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강초로 소속 부대 군인들이 맡은 다리 복구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틈을 피해로 이 김하군 안에 여러 다리들이 많이 파괴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김하다리가 제일 확실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다리를 빨리 복구하여야 군 안에 여러 리들의 자재와 인원, 필요한 물자들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 부대에서는 인정기자 중계기를 집중 배치하고 기초 불착을 진행하는 한편 자재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초련군 피해 지역으로 달려나간 조선인민군 선철주 소속 부대 군인들이 수송 속도이자 피해 복구 실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멘트 수송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싣고 수백 리길을 밤새 달려왔습니다. 피해 복구 실적이 우리 수송전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동차의 수리 정비를 잘해서 앞으로 망가동 만발을 보장하겠습니다. 자재 보장이 선행되는 데 맞게 피해 복구 현장들에서는 당이 정한 기일 안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피해 복구를 끝내기 위한 군민 협동 작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만 장이 브로크 찍기와 기동로 열기, 정기공사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며칠 안으로 기초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창도군에서도 산림집 건설을 위한 블로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안의 독급기관 기업소들, 원산시의 돌격대원들과 창도군 읍지구 주민들은 세멘트 보장을 앞세우고 신안촌에서 자갈과 모래를 채취해서 블로크 생산에서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금강군 석사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석도전 청년 돌격대원들과 함께 매몰된 논밭들과 물도랑들을 복구하는 한편 큰 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분이 좀 작게 되면 빈축정률이 많아지고 우선 첫째 축정률이 많아지고 두 번째로는 수정률이 떨어지면서 수확고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볼을 막아서 수위를 높여가지고선 그 수위에서 물을 끌고선 논으로 지금 되는 이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개성시에서 군민연합작전으로 이미 많은 대상의 하천들과 도로 복구를 다그쳐 끝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큰 물 피해 복구에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기계 수단들이 동원된 조건에 맞게 막돌 채취와 제방뚝 손님잡기, 침술질을 비롯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성배전부 재령변전소에서 큰 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전력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변전소에서는 동기 조상기의 기계식 묘자기를 개조해서 조상기 운전을 정상화하고 전력계통의 용률을 높이는 한편 직렬 축전기를 전력계통에 연결해서 전압을 높이고 있습니다. 변전소에서는 설비관리를 짜고 들고 순회점검을 책임적으로 해서 연백지구와 재령군을 비롯한 피해복구 지역들의 전력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탄군에서 큰 물 피해 막이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농장들이 그 작업반도 강내 벼작항이 정말 괜찮습니다. 이번 장마에서 그저 밑정보가 큰 물에 그래서 5시간 정도 침수는 됐댔지만 물을 2차 뽑았습니다. 물에 잠겼대서 이거 흰마름병 같은 병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입도비료 시비를 한 주일에 한 번씩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넘뼈가 이젠 이삭을 다 펜삭해서 청라당 질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가리, 티탄, 용액 같은 이런 영양제도를 시비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정리는 깊이는 우리 50까지 바짝 쳐서 논이 물에 잠기지 않을 수 있게끔 만단의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강내는 키가 2.5 내지 2.7 그저 그 정도로 키가 큽니다. 그래서 마감 단계에서 빗바람 피해를 우리 막기 위해서 강내 수송된 거는 낫으로 촉갈려주고 수송이 채 못된 거는 깨꼬리를 꽂아주는 방향으로 해서 빗바람 피해를 최대로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황주촌과 송죽촌을 비롯한 여러 강하천들에 대한 제방공사에 용량을 집중하면서 큰 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더욱 엄격히 유지할 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지금 각지에서 비상방역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은 우악과학이 발전됐다는 나라들이나 보건토대가 꾸준히 갖춰졌다는 나라들이나 거침없이 뚫고 들어가 매일같이 수많은 사망자와 감염자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정말 이 비상방역 사업에서 사소하게나마 빈 공간이 있다면 대책하자고 적극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선전선동 수단을 총동원해서 위생선전 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이 진행하고 있고 선소독과 체온재기를 비롯해서 방역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장악과 통제의 도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동강을 끼고 있는 조건에서 강으로 어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날을 따라 더욱 확산되고 있는 악성 비루스 전염병의 세계적인 전파 상황은 비상방역 사업에서 조금만 회의돼도 그 후과는 파국적이며 순간의 방심도 절대 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비상방역 사업에서 정연한 사업체계와 균형을 확립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정치사업과 위생선전을 더욱 강도 높이 진행하여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최대로 각성분발해서 비상방역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동사란이들과 주차장들에 대한 소독사업 증령을 매일 장악하고 상수도에 대한 소독을 비롯하여 비상방역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깊이 따져보고 적실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기간이 하도 장기화되니까 일부 주민들 속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사업을 규정대로 하지 않는 현상들이 드문이 나타났습니다. 만성적인 태도를 깨기 위해서 비상방역 부문 일꾼들과 해당 단위 일꾼들이 자기 조업원들과
주민들에 대한 선준 사업을 강화하고 모든 주민들이 통제해 주면서 이 결함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 동사본을 비롯한 손님들이 대양이 많은 단위들에서 하루에 4차 이상 소독 사업을 정상화하고 있으며 손 씻기와 체온제기를 비롯한 방역학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군들과 lin접해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차들이 대양이 많은 조건에서 도로 교차점을 비롯하여 16개의 장소들의 방역시설을 전개하고 모든 차들에 대한 소독 사업을 강도 높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에 종합된 자료를 보면 세계적인 사망자 수가 81만 2,1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염자 수는 2,357만 6,6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에서 감염증 피해가 여전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디아에서의 최근 20일간의 감염자 증가수를 분석해보면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6만여 명으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23일 현재 인디아의 감염자 수는 310만 5,185명, 사망자 수는 5만 7,69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시에서도 최근에 들어와서 감염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23일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29만 4,598명, 사망자 수는 3,941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륙별 감염자 수를 종합해보면 23일 현재 아시아에서는 629만 8천여 명, 유럽에서는 335만 4천여 명, 아메리카에서는 1270만 3천여 명, 아프리카에서는 119만 2천여 명, 오세안주에서는 2만 7천여 명이 등록됐다고 합니다. 오늘날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 범위에서 파국적인 자연재해들을 몰아오고 있으며 인간 생활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풍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파국적인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초당 수십 미터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이 한 번 지나가면 한 차례의 전쟁을 치른 것과 같은 참혹한 후과가 자래지며 인류가 수십 수백 년에 걸쳐 창조한 제부들이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지난 2019년 세계 여러 나라에 들이닥친 태풍 13호의 피해 상황입니다. 이렇게 때 없이 들이닥치는 태풍과 폭우는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의 하나이며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태풍과 큰 물에 의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8월 초 일본 오키나와의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4호가 중국의 절강성에 들이닥쳐 38만 1,3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당시 태풍의 최대 속도는 초당 38m였다고 합니다. 또한 27개의 성 자치구 치칼시에서 폭우와 큰 물로 1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5,481만 1,0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태풍으로 100여 개의 강이 범람했으며 구마모토현을 비롯한 27개 부현에서 수백 차례의 흙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해서 70명이 사망하고 138만 명이 소개됐으며 전력 및 물 공급 체계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한편 인디아의 서부 벵갈주와 오디샤주에서는 시속 190km의 태풍이 휩쓸어 70여 명이 목숨을 잃고 65만 8천여 명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현지 당국들은 벵갈만 수역에서의 오로 활동을 일체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이 나라의 남부 해안 지역에서는 태풍으로 10명이 죽고 약 240만 명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 미국, 바하마, 크르바츠카,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태풍에 의한 피해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최근 여러 나라에 들이닥친 태풍이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과 관련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시기 태풍에 의한 피해를 적지 않게 입었습니다. 2012년에 발생한 태풍 15호와 2019년에 발생한 태풍 13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커다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를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많은 비가 내려 수백 채의 산림집들이 침수 또는 파괴됐고 공공건물들의 지붕이 날아났으며 성전탑과 가로수들이 넘어지고 많은 논밭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훈은 태풍에 대해서 순간이라도 소홀히 하면서 여행수를 바라다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태풍 13호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과정은 모두가 위기의식을 똑바로 가지고 예견성 있는 대책을 철저히 세운다면 그 어떤 자연의 광난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상예보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22일 중국 대북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8호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26일부터 27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지난 22일에 발생한 태풍 8호는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982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에서의 최대 바람 속도는 32m에 달합니다. 이 태풍은 지금 현재 계속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올해 태풍 8호가 이제 규모는 좀 작지만 바다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서 이 세기가 약화되지 않고 자기 세기를 이제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서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이 이제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바람이 셉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매우 위험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풍과 큰 물, 폭우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자면 국가의 통일적인 지위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재해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태풍은 사람들의 생명안전과 경제활동을 엄중히 위협하는 매우 무서운 자연현상입니다. 우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이 자연재해 비상통보 체계를 24시간 정상 가동해서 수시로 제기되는 이러한 재해성 자연현상들에 대해서 신속 정확히 접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산사태, 골개수 위험 구간과 침수 위험 지역, 그리고 태풍과 해일 위험 지역들을 비롯한 모든 위험 요소들에서 인명피해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게 준비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환경보호부문, 그다음에 농업부문, 도시경영부문, 철도운수 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들에서 실정에 맞게 태풍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전 준비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큰 물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서는 센 바람과 폭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데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합니다. 모두 다 태풍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이 인민의 생명과 국가 사회 재산을 지키는 중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신의주, 라선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 반쪽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신의주를 비롯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8월 25일 화요일, 음력으로 7월 초일입니다. 내일 황해남북도, 개성시,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평안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개성시, 강원도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을 보면 평안북도, 자강도, 평안남도 북부 지역에서 40 내지 70mm, 부분적으로 보면은 100mm 이상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 내지 30mm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낮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낮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낮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조시도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도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9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초론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 남북도 해상은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 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 내일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평안 남북도 해상은 때때로 비가 내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서해에서 특급경보입니다. 모레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밤부터 20 내지 3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3 내지 7m로 매우 높겠습니다. 이 모레 조선 서해에서 강풍과 매우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 해운, 농업, 양식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보다 철저한 사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근대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풍 경보입니다. 오늘 15시 현재 태풍 8호는 제주도 남쪽 580km 부근 해상에 도달했습니다. 이 태풍은 계속 북쪽으로 이동해서 26일 오전에 제주도 부근 해상에 도달한 후 26일 오후와 27일 사이에 이 조선소의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26일과 27일에
평안 남북도, 남포시, 이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최대 순간 바람 속도가 초당 25 내지 30m, 그 밖에 소이안 지역과 자강도의 서부 지역에서 초당 15 내지 20m의 강풍이, 함경남도, 강원도와 차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 내지 15m의 이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평안북도, 황해남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평안남도, 함경남도, 이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북부적 지역에서는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태풍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 자그마한 위험계서도 빠짐없이 찾아서 제때의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골짜기와 강하천 지역을 비롯해서 침수, 산사태 위험 구역들과 해안가에서 인원들을 제때에 대피시키고 태풍에 의해 날려가거나 파손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피해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부문, 국토관리부문, 교통운수부문에서는 물배기 시설물과 강하천 제방, 해안방조제, 도로와 철길들의 불량 개소들과 위험 구간들에 대한 보강 대책을 미리 세우고, 전력공업부문, 이 최신부문에서는 전력 및 통신선로들과 설비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26일과 27일에 이 태풍 8호의 영향으로 이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28일에는 이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